안녕하세요, 보공입니다. 네, 오늘은 그 미성년 자녀를 위한 주식계좌 운영 방법이라고 해서 좀 컨텐츠를 마련해봤습니다. 요즘 자녀들의 그 재테크 공부, 그 자녀를 위한 재테크, 뭐 이렇게 이제는 그러니까 가정을 위해서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그게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아이들에게도 경제적 자유를 위한 공부, 경제 공부, 그 다음에 이제 태어난 아기를 위해 그 육아 또는 이제 컸을 때 자금을 보태주기 위해서 돈을 마련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자녀에게도 뭐 주식 계좌를 만들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.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이제 자녀의 주식 계좌를 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도움을 드리려고 자료를 마련해 봤습니다. 자, 우선 제가 이제 이 주식 계좌 운영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꼭 알아두셔야 할 것부터 안내 드릴게요. 이 자녀 계좌에 돈을 입금을 했다면은 반드시 증여 신고를 하는 게 좋습니다. 그러니까 어차피 2천만 원까지는 소득 공제가 증여 공제가 되거든요. 세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미리 2천만 원까지는 신고를 해두시면 좋습니다. 그러면 그 2천만 원에서 불어나는 금액에 대해서 모두 세금이 없어요. 그런데 그 신고하지 않고 내가 이제 나의 돈을 넣고 굴려주다 보니 2천만 원이 넘었어요. 그러면 2천만 원 넘은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어야 됩니다. 그렇게 되면 그게 증여로 발생하기 때문에 증여세는 1억까지는 10%거든요. 예를 들어 2,200만 원이면 200만 원에 대해서는 10%, 20만 원을 납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. 안 내도 될 200만 원, 20만 원을 납부해야 되니까 아깝잖아요. 그래서 2천만 원까지 안 된다면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는 거니까 또 돈이 불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. 1천만 원, 500만 원 넣어두는데 20년이 지나서 돈이 불었다. 그럼 2천만 원이 넘을 수도 있죠. 네, 수익률이 좋다면. 그래서 이거는 하는 게 좋습니다. 한다고 해서 돈이 드는 게 아니니까요. 요즘 온라인으로 신고 잘 되게 되어 있죠. 그리고 저도 영상을 하나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제가 여기 링크를 띄워 놓을게요. 자, 그 다음에 증여신고는 10년에 한 번만 가능하고요. 또 10년이 지난 후에 또 할 수 있는데 미성년 자녀 같은 경우에 1회 증여 시에는 2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. 처음에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 증여를 했다면 그 증여한 날로부터 10년 후에 또 2천만 원이 가능해요. 그리고 이제 어른이 됐을 때는 5천만 원이 증여 가능합니다. 그리고 또 하나 더 알아두셔야 될 거는 자녀 계좌를 운용을 하실 때 빈번히 사고 팔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. 이렇게 우리가 이제 단타라고 하죠. 그렇게 이제 짧은 기간 동안 사고 팔고 하는 것을 자녀 계좌로 하게 되면은 이것을 자녀 계좌가 아니라 자녀 계좌지만 본인의 차명 계좌로 의심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. 좀 세금을 이제 면제받기 위한 차명 계좌로 의심받을 수 있다는 거죠. 세금 감면, 세금 탈세를 위해서. 그래서 그런 이제 오해를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빈번히 사고 팔지 않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겠죠. 자,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주식계좌 운영 방법을 안내드리려고 합니다. 바로 이런 상태에서 주식계좌 운영하는 방법은 AOR을 매수하거나 또는 그러니까 RPAR, 이거 뭐 리스크 페리티 전략이라고 하는데요.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영상에 이걸 올렸을 겁니다. 자산 배분도 필요 없고 리밸런싱도 필요 없는 전략이라고 해서 이 두 개의 그 ETF인데 종목을 안내 드렸을 거예요. 여기서도 이 두 개의 ETF가 힘을 발휘하는데요. 자, 어떤 면에서 유리한지 보겠습니다. AOR ETF는 제가 6040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, 일단 미국 ETF입니다.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미국 해외 주식에서 AOR이라는 티커를 검색해서 매수를 할 수 있고요. 자, 이 주식 같은 경우, 이 ETF 같은 경우에는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주식의 60%, 그 다음에 글로벌 채권 40%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
리밸런싱이 필요가 없어요.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리밸런싱을 하기 때문에 리밸런싱은 필요 없고, 이 AOR이라고 하는 ETF를 그냥 돈이 있는 대로 사서 모아가시기만 하면 돼요. 그런데 이제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, 이거를 있을 때마다 매번 매수하는 게 아니라 1년에 한두 번만 매수를 하는 겁니다. 돈을 이렇게 모아뒀다가 장이 빠지면 매수를 하는 거예요. 자, 이 AOR인 실적을 한번 보면요, 2009년부터 2021년까지의 데이터가 있는데 AOR이 나온 게 2009년이에요. 그래서 이게 약 12년간 데이터를 통해서 보면 연환산 수익률이 9%에 육박하고요. 뭐 최고의 해에는 19% 올랐고, 최악의 해에는 뭐 한 6% 정도 빠졌네요. 최대 낙폭은 13.5% 정도 됩니다. 그러니까 최고점에서 최저점까지 떨어졌을 때가, 최고점에서 최저점이라기보다는 그 여러 개 낙폭이 있잖아요.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는데, 그 중에서 가장 큰 낙폭이 13.5%라는 겁니다. 자, 잔여 계좌는 10년에서 20년 장기로 운영되기 때문에 수익률이 백테스트와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. 그래서 한 8.9%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. 8%, 9% 나올 겁니다. 최대 낙폭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. 더 커질 수도 있겠고 유지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 수익률은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. 자, 그리고 또 하나의 전략이죠. 리스크 페리티 ETF인데 RPAR로 티커를 검색하시면 이 종목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. 자, 요거는 이제 올웨더 포트폴리오를 대변하는, 그 올리오 포트폴리오를 굴리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ETF입니다. 그래서 안정적이죠. 역시 앞에 ETF처럼 MDD가 낮은데 이 ETF는 글로벌 주식, 미국 채권, 그 상품은 이제 원자재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물가 연동제 자산에 투자를 합니다. 자, 역시 리밸런싱이 필요 없고 돈이 있는 대로 사서 모아가기만 하면 된다고 했지만, 역시 이것도 장이 많이 빠졌을 때 1년 내내 장이 좋진 않거든요. 분명히 이제 훅 빠지는 날이 있는데, 그날 이런 이제 그동안 1년 동안 모아뒀던 돈을 이렇게 매수를 하면 되겠습니다. 역시 리스크 페리티 ETF 같은 경우에도 연환산 수익률은 13.21%로 아까보다는 8, 9%보다는 더 좋죠. 최고 해에는 19%, 최악의 해에도 아직까지는 마이너스로 떨어진 적은 없어요. 근데 얘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이유가 2020년에 나왔습니다. 굉장히 짧아요. 그러니까 작년에 출시가 된 상품이기 때문에 아직 그 작년에 코로나 사태만 겪어본 ETF고, 그 전에 다른 폭락장에서는 이 ETF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,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좀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. 그런데 일단 그 코로나에서는 최대 낙폭이 6.48%로 굉장히 잘 방어를 했다는 거, 그렇다면은 코로나 잘 방어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지 않은, 아니 오히려 좋은 ETF라고 보여진다는 겁니다. 그러나 아직 역사가 짧기 때문에 이 백테스트는 완전히 믿을 수는 없다. 그래서 요거는 들어가실 때 조금 조심을 해야 한다는 거죠. 그래서 저 같으면은, 아니 저도 이렇게 이 두 개의 상품을 지금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, 내년부터 투자를 할 생각입니다. 저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. 이 두 개가 좋은 상품인데 아무래도 AOR이 조금 더 역사가 길었고 백테스트 결과가 좀 더 신뢰가 높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60%가 들어가고요. 그 다음에 리스크 페리티 전략은 역사는 짧지만 아무래도 수익률과 MDD가 더 좋았기 때문에, 네, 수익률도 더 좋고 MDD도 더 좋았죠. MDD는 수치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습니다. 좋았기 때문에 얘도 무시를 할 수 없습니다. 그래서 얘를 조금 더 높은 비중으로 가져가고, 얘는 조금 적지만 그래도 좀 의미 있는, 고민을 많이 했어요. 7대3으로 해야 하나 6대4로 해야 하나. 5대5는 좀 아닌 것 같고, 아무래도 얘가 더 믿음이 많이 가기 때문에, 그래서 좀 고민을 하다가 저는 저 같으면 6대4로 할 거다 라고 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. 6대4를 가지고 백테스트를 해보니까 이런 결과들이 나왔어요. 연환선 수익률은 11.63,
최고의 해에는 14.61%, 최악의 해에서도 이득을 봤죠. 근데 역시 리스크 페리티 ETF가 20년도부터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신빙성이 높진 않아요, 이 자체가. 그렇지만 어쨌든 두 개를 섞는다면 역시 두 개의 평균값, 두 개의 평균값 정도, 두 개의 평균값 정도가 나온다는 겁니다. 지금 보면. 그래서 이걸 버리자니, 이게 역사가 짧다고 얘를 버리자니 수익률이 아깝고, 그래도 MDD도 좋으니까 두 개를 섞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비율은 저는 6대4로 했지만 그냥 AOR로 하셔도 되고요. AOR 100% 하셔도 되고, 그 다음에 뭐 얘를 7, 얘를 3으로 하셔도 됩니다. 그거는 뭐 투자하시는 분 자유인데요. 워낙에 이 ETF 자체가 좋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투자하셔도 되고요. 사실 얘도 역사가 짧다고 하지만 얘를 100% 가져가셔도 큰 위험은 없을 겁니다. 왜냐하면 올웨더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한다면 자산 배분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나빠지진 않을 거예요. 비슷하게 갈 겁니다, 아마. AOR보다 어쩌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. 오늘 내용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. 자, 미성년 자녀 계좌는 잦은 거래는 하면 안 됩니다. 차명 계좌로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년에 한두 번 정도로 횟수 제한을 두시고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. ETF 하나로 자산 배분, 리밸런싱이 다 되기 때문에 저는 AOR과 리스크 페리티 ETF를 추천드립니다. 비율은 5대5는 좀 그렇고, 만약에 가져가신다면 저는 뭐 6대4나 7대3이나 이렇게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. 물론 뭐 100% 하셔도 저는 크게 위험을 안고 투자하신다고 보여지진 않습니다. 저축 개념으로 쭉 모아 가시면은 분명히 10년, 20년 후에는 굉장히 큰 자산이 되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. 자, 2021년 마지막 날입니다. 2021년 마무리 잘 하시고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2022년에 뵙겠습니다. 2022년은 이 흑호의 해라고 합니다. 자, 우리도 이 호랑이처럼 좋은 기운을 받아서 22년에는 조금 더 우리가 자산을 불려나갈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네요. 저도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